트럼프 입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슈 다룰 때마다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그동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를 갑자기 지 멋대로 25%로 올려 트럼프가. 그러더니 야 내가 이거 15%로 낮춰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니 세상에 없던 관세를 25%로 만들어. 그 다음에 야 15% 깎아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아니 완전히. 근데 3,500억 달러가 한화로 하면 약 500조입니다. 500조.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골칫덩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 아 골치 아픕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부로 골치 아파. 뜯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내라? 한 번에 일시불로 내라는 골치 거고요. 아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금이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게 500억 불이다. 그러면 100일 안에 내놔야 됩니다. 아, 골치 100일 아파. 안에. 아유. 100일 안에 그 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모델을 가지고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한국한테 사인해라고. 그렇죠. 이 본보기를 밀고 맞습니다. 또 한국한테 사인을 받아내야 그 나머지 국가들한테 또 또 받아내려는 이런 3단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 답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일부러 그 만찬에도 안 가시고요. 그렇겠죠. 이거 기싸움 한 겁니다. 네. 기싸움 한 거고 아니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순간 우리 경제는 다 망하고 아, 끝나죠. 왜안 이기죠? 미국이 원하는 투자금도 우리가 망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네.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네. 그 얘기를 블룸버그하고 김민석 총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 준다가 아니라 못 준답니다. 네. 우리 지금 주면 우리 경제가 끝나기 때문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트니기는 오히려 이 거기다가 3,5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2천억 불을 더 보탰습니다. 5,500억 불. 그러니까 일본 수준 5,500억 달러 정도는 뜯어가겠다라고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네. 더 가져가겠다고 저기서. 러트니기가 문제야 이놈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도 그냥 굉장히 고려를 했어. 이번에 러트닉도 안 만나고 트럼프도 안 만나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를 만난 겁니다. 아. 이게 베센트는 관세 쪽이고 러트닉 쪽은 투자 쪽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엄청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베센트를 만나가지고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시장 상업주의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베센트가 뭘 했냐면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한미동맹 경고하다가 누가 얘기했냐면 베센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 비합리적인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또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베센트를 이번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만찬에 안 간 안 것이고 갔죠. 네. 그다음에 로터닉은 정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깡패같이 깡패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깡패같이. 깡패죠. 네. 그리고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압박한 사람이 바로 로터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700조 내놓으라. 그거예요. 700조. 아니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해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게 뭐라 그랬냐면 일본처럼 그거 그냥 이면 합의로 이면에 쌓인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났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거 했다가 지금 했잖아. 완전히 지금 코가 박살 끼었죠. 났습니다. 코가 끼었거든요. 네. 계속 네. 얘네가 꼬들기는 거야.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려고. 야, 사인해 안 해도 사인만 돼. 해. 어차피 돈 안 내도 돼, 이 자식아. 그냥 좀 해, 임마. 안 내는 거 진짜 맞지. 맞다니까, 빨리 해. 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빨리 좀 해. 이거야. 그리고 진짜 나서 딱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러터닉이 그렇게 사인 받고 나서는 네. 일본이 안 지키는지 분기별로 검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는 다시 관세를 올린다. 일본은 완전히 코가 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사인 안 한다고 공격을 네. 하잖아요. 아니, 웃기는 거예요. 아니 브리핑할 때도 기자들이 매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질문할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이라는 거 우리가 유리할 때는 서명하는 게 그렇죠. 맞죠. 그럼 네. 우리가 불리한 걸 서명하면 그건 외교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네. 상식이잖아요. 네. 이게 왜 하나로 안 모여지는 게 이게 진짜 안 모여지는 게 이해가 신기해. 안 되네. 근데 안 모여지는데 옛날 같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진 않습니다. 먹히진 않아요. 네.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 그거가 고립되듯이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지아 사태부터 해서 국민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다행이죠. 종편의 선동에 정말 소수만 네, 하지 맞습니다. 국민이 안 따라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정권이 이재명 흔들리죠. 대통령도 그 만찬에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안 갈 그렇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죠. 욕 바가지로 먹죠. 그렇죠. 저희 그 국민을 믿고 음. 그렇게 또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여론이 진짜 중요하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이 와중에 네. 종편을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조연설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조연설했죠. 네, 그 뒤에. 예, 한참 뒤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 하는 동안 감히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옆에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워서 이 좋은 외교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웠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네.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조선 기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영부인은요 사전에 내 옆에 누가 어떤 영부인이 앉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멜라니아가 앉는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첫째. 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정상 배우자들은 자신의 남편 정상이 연설을 하고 나면 같이 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뜬다고. 아. 자기 남편 연설만 보고 떠요. 아.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오전 10시 9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12시 49분이야. 네. 그럼 얘네들 말대로면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려면 3시간 후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김혜경 여사는 그 옆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자리에 없었던 건 팩트입니다. 근데 왜 없었냐?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한 거야. 아까는 멜라니아 옆에 없었다고 난리친 거지. 근데 이번에는 멜라니아 보러 간 거야. 근데 왜 근데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네, 이런 것까지 팩트 체크해야 되나? 왜냐면 아,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근데 이것 기사를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냈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네, 내린 예, 건데. 내렸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직도 난리야. 맞아. 왜 뭐해? 총평 가서. 아, 방송에서까지도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르지.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 멜라니가 옆에 없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만났는데 너희들 왜 나중에 가서 리셉션 가서 만난 건 얘기 안 해? 어? 왜 그건 얘기 안 해? 거기서 네. 다 나고 술 먹고 거기 또 특히나 그건 멜라니가 주최한 건데 네, 그거 맞아요. 왜 말 안 해?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 갑니다 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에이, 괴롭다. 다음으로 갑니다. 갑자기 다른 패널들 침묵하고 다른 아이들 가거든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정말 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서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지. 협상을 하고 있다. 와.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와, 훌륭해. 제가 이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와. 그런 좀 고품격 제가 그런 맹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건 유엔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정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두 번째고 우리는 일곱 번째라니까 합니까? 그러면 의자 하나 놓고 계속 위에 이름표를 바꾸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 여사들의 자리를 다 만들어놔야지. 여기 트럼프 이제 멜라니아 나가면 그 다음 사람 좌석 표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아무리 차이 나도 거기에는 네. 다 그 영부인들 자리들을 다 마련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앉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연설 마치자마자 나갔다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리셉션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기가 알죠, 어려운 부분이 없죠. 분명히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가지 않은 것을 마치 일부러 안 간 것처럼 네. 뭐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자신들 비판에도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지. 맞아요. 감히 멜라니아 옆에 없었어? 근데 멜라니아 여사 만나러 간 거는 또 야 여기는 또 왜 비었어? 그렇지. 어떡하라고? 만약에 그러면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한 행사에 가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잖아. 또 네. 비판해. 그러면 또 비판하지. 비판했겠지. 비판하지. 리셉션이란 좋은 장이 있었는데 또 안 또 갔다. 걷어찼다. 그렇지. 김혜경 여사는 네. 도대체 외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네. 그렇게 이렇게 하겠지. 비판했겠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왜 트럼프가 주최한 그 만찬에 안 가냐? 145개국의 해외 정상이 갔는데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자리 가면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의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좀 얘기했다고 내가 확실하지. 확실하게 했다고. 아니 내가 진짜 찾아볼 확인해봐, 거니까 확인해봐.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얘기했어요? 예. 진짜 내가 찾아본다. 요 팩트 체크 가지고 네,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 좀 해. 내가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데가 없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항상 돌아보고 네. 경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됐고 네. 그러면 네. 오늘 이거 한 거 오늘 종편에서도 할 거란 말이야. 네, 네. 이 얘기 꼭 해주세요. 네, 알았죠? 탁탁탁 알겠습니다. 짚어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 한 것 같잖아. 했다니까. 아 근데 요 팩트 체크로 얘기하면 꼼짝 말아야 할 것 꼼짝 말아요,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네. 다 수긍 가능하지. 네. 그럼 바로 부조해서 연락 오지. 에이씨 조졌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네. 오늘 또 트럼프가 제약 가지고 또 협박했습니다. 네. 제약 안 하게 되면 100% 때린다는데 아. 이거 가지고 또 관세나 지금 투자에 우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네 전부 다 공장 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공장 짓고 있고 네. SK 바이오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삼성까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약회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 100%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해당이 짓고 안 있거나 돼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알아서 또 이 공포를 가지고 빨리 또 관세 협상이라고 또 그 지렛대로 푸시를 활용하는 하지 거예요. 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요. 지금 뭐 또 한쪽에 보니까 벤츠보다 더 비싸졌다 난리 났다고 예, 또 맞습니다. 막 기사 때리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인도 쪽에서 확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워낙 그 경쟁력이 좋아서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 협상할 때까지 우리 10% 정도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관세 10%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3,500억이나 5,500억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맞습니다. 거죠. 계속 말씀하셨죠. 예, 꼭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너무 이걸 국내에서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맞아요. 깎아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은 그 제조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와 정부가 협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챙겨볼 뉴스가 하나 나와서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블랙락이라고 하는 블랙락. 세계 최대입니다. 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어요. 네네. 방문길에.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짚고 가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소식을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의 경제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결국 우리 경제에 꺼진 성장 엔진을 켜야 되거든요. 켜야 돼. 성장 없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성장책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뭐 100조를 투자해서 AI 네. 3강으로 가자. 3대 네. 강국으로 가자.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해서 2030년 임기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완공까지 1차 사업이라도 완공까지 가자라는 아주 굵직굵직한 큰 투자권을 우리 경제 성장의 모티브로 삼는 공약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150조라며 AI. 아니요. AI는 100조 투자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네.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150조로 150조. 만들어서 네. 다양한 또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성장 엔진을 켜려면 뭐 정부도 나서야 되고 기술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이게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본이 투여돼야 됩니다. 방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드는데 그 150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 하나 또는 AI 산업 하나 하기에도 모자란 돈이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 정부의 경제 성장 공약의 핵심 마지막 이빨은 안 끼워진 마지막 이빨은 뭐냐면 민간 자본에서 확실하게 투자가 또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묘책이 뭐일까라고 사실은 경제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모종의 이 안 풀리던 수수께끼가 이번에 조금 풀리는 일단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 AI 또 인프라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쪽에 수십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MOU가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이 정부의 성장 에너지의 성장 엔진에 꼭 필요한 기름이 지금 수혈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구체적으로 가보면 네.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내용중 이겁니다. 한국 AI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협력하겠다. 블랙락과 우리 정부가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협력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MOU가 체결된 거예요.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아니 근데 블랙락은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매부쇼에도 가끔 다뤘는데 그 정상들이나 외교부대에서 이제 MOU를 많이 체결합니다. 그 양해각서라고 해서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야 MOU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맞아. 호들갑이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질문을 바로 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통의 MOU가 아니다. 원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들어간 정도의 협약 문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방문길에 또 이제 국제 유엔 총회 때문에 방문길에 그런 협약을 내기에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MOU가 됐을 뿐 실제적으로 물밑으로는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이거 보통 MOU로 보시면서 의미를 좀 축소할 필요 없다. 축소할 필요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네. 예,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만 해도 수조 원 단위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자금이 곧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자금 집행의 툴 있어요. 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툴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관한 모양새도 현재 갖춰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MOU가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밟아질 거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OU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 중요한 자금 공급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9개월, 10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떠났거든요. 특히 계엄 사태가 나면서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자본의 이 본부에서 한국 시장 위험해라고 여행도 자제시킬 정도고 한국에 대한 투자 포션을 줄이는 전략적 결정을 했었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큰 자본들이 아직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블랙락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경 7천조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일경 7천조예요. 그런 숫자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국 시장에 수십조를 투자하겠다는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됐고 직접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인이 나라는 되는구나. 사인이 뭐냐? 한국 시장 이제 믿어도 된다. 그게 더 크네 오히려. 제일 큰 대장이 우리 들어간다. 이 신호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 갖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레퍼런스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아주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잘 골랐다는 거예요. 블랙락을 건드렸다는 거는 세계 시장에다가 메시지 내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번에 경제적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살짝만 이제 조금 보완만 하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블랙락을
블랙락을 잘 모르실 수가 좋아할 있죠. 수 있는데 네. 블랙락은 또 우리를 왜 걸었나? 블랙락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미 친숙해요. 현재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블랙락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투자 금액을 가치로 바꾸면 38조 원입니다. 우리 시총의 100분의 1은 블랙락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100분의 1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블랙락이 그렇게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심지어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쭉 추려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분이 8조예요. 근데 블랙락이 갖고 있는 지분이 25조, 24조, 25조입니다. 25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진 지분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분을 이미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재용 본인 말고 일가, 삼성과 일가를 전부 다 합친 지분이 24조거든요. 네. 그거보다 1조가 더 많아요. 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 물론 이제 삼성은 이제 그룹이 삼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하나만 딱 놓고 지분 경쟁 들어가면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와. 지금도 많이 투자해 놨고 네. 뭐 KB라든지 또 신한금융주주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잘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바뀌었네. 중요한 AI 서름을 하네. 그럼 내가 믿고 가지. 아.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오. 이게 연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국제 금융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토막 상식으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토막상식.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뭐 블랙락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블랙락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세계 최대라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투자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블랙락 창립자 방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했던 그분이 이제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그분은 1952년생이고 1988년에 블랙락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88년 블랙락 만들기 전에 원래 다른 회사에 취직했을 때 30대 초반부터 임원이 될 정도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금융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리 예측을 한번 잘못해요. 금리가 떨어지기 짜 하면 다른 상품, 올라가기 짜 하면 이런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 예. 예측이 반대로 가면서 뭐 기천억 대의 손실을 회사에 한번 입힌 적이 있어요. 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요. 잘 나가던 시절, 수익에 집착하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왜 망했지? 왜 회사에서 잘렸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구나.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예.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을 창립하고 블랙락의 최대 가치는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립니다. 뭐 채무, 자산 이걸 다 넣고 위험률 이걸 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딱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알라딘이에요. 이게 워낙에 유명해서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알라딘이라는 프로그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죠. 2004년에도 있고 막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럴 때 큰 회사들이 막 쓰러지거나 도산하거나 하잖아요. 네. 미국이나 글로벌리하게. 이때 이 회사들의 위험 자산을 누가 손을 봐줘야 되는데 블랙락이 봐줍니다. 와. 심지어 그래서 미국 연준도 블랙락 없으면 시스템을 못 만진다 할 정도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수한 회사들이 다 이 알라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한 200개 넘는 회사가. 근데 이 시스템은 누구 거예요? 블랙락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블랙락의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서 블랙락은 맘만 먹으면 자기 렌즈로 전 세계 금융을 볼 수 있다. 와 진짜 그게 틀린 말은 틀린 아니야.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블랙락에 의지하고 있고요. 와. 일본 연금도 블랙락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전 세계 유수한 금융회사들,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블랙락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랙락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와,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네. 그렇습니다.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야.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블랙락이 이제 진짜로 참여되는 우리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면 네.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FI들 금융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더 붙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금융이 조달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신성장 엔진 힘차게 가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정부 정책의 첫 발이 아주 잘 떼졌다. 야. 단순한 MOU지만 너무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MOU가 체결됐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담고 싶은 아, 거죠. 예. 너무 좋은데.
야 이거 트럼프도 블랙락한테는 함부로 못하겠네. 그렇죠. 아 그래요? 연준도 블랙락 없이는 위기 관리가 안 됩니다. 와 레리 어마어마하구나. 링커랑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안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이 사람은 거의 글로벌리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사실 경제계에선 별명도 있어요. 경제계의 교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황이야. 네. 와. 그런 얘기까지 가진 사람이고 네. 이 정도 회사니까. 예. 야 블랙락과 MOU를 체결했다. 우리가 MOU는 항상 외교 이벤트를 위한 장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번 MOU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